한라산자락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설치해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그곳에 숨은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물을 품은 자연 정원, 숨은 물뱅디입니다. 비형적으로 보면 오름 사이에 들려 있어가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경관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이거는 이제 자연이 만들어 놓은 곳이 꼭 그 정원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자연이 만들어준 정원입니다. 생명들의 안식처, 숲속의 넓은 못으로 탐사를 떠납니다. 아직은 해가 솟아오르기 전 해발 1000여 미터의 고산지대는 여전히 냉기가 가득합니다. 차가운 물길이 한라산자락 천백고지 습지 아침을 깨우고 부지런한 생명들은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백고지 습지에서 시작된 이 물길이 이어지는 곳. 숨은 물뱅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천백고지 습지에서 서북쪽으로 난 깊은 숲길로 들어섭니다. 봄의 길목에 있는 숲은 울창한 제 모습으로 변신 중이죠. 가지마다 새순을 틔우고 초록으로 물들일 준비가 한창입니다. 숲길을 걸은 지 30여 분, 드넓은 제주 조릿대 지대가 펼쳐집니다. 선생님, 여기 오늘 가는 데가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네, 숨은물 뱅지입니다. 숨은물 뱅지라는 거는 이제 마을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네, 물이 있는 곳이란 뜻이겠죠. 여기 보면 넓은 그 평지대가 아주 크죠. 잠시 발길을 멈추게 만든 것은 나무에 싹을 틔운 특별한 식물인데요. 습한 땅에서 자라는 일반 고사리와는 달리 나무나 바위에 붙어 사는 나사미역 고사리랍니다. 이거는 이제 양치식물인데 이름이 나사미역 고사리입니다. 네, 그 앞에 나사자 빼고 미역 고사리라는 거는 우리 미역같이 이렇게 네. 이 바위나 이런 데 이제 붙었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이제 앞에 나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식물이 건조하면은 나사처럼 이렇게 둘둘 말려요. 겨울철이면 잎이 나사처럼 말린다는 식물. 나사미역 고사리는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유일한 미역고사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무 위에서 푸른 잎을 나풀거리는 모습이 정말 바닷속 미역을 떠올리게 하네요.
예, 이쪽 그 스몰뱅디 주변하고 한라산의 이제 이제 하천가죠. 이 주변에 바위틈이나 이렇게 나무 줄기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다시 습지로 향해 가는 길. 왕성하게 뻗어가는 나무로 숲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깊은 숲속을 초록으로 채운 또 하나의 식물 군락이 눈에 띄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뱀톱이 그 주인공입니다. 줄기 모양이 뱀을 닮았고 잎에는 톱니가 나 있어서 뱀톱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뱀톱은 곶자왈이나 산지 습지 주변 그늘진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곳처럼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 습지 주변에 사는 뱀톱은 곶자왈에서 자라는 개체에 비해 입이 좁고 톱니 모양도 작습니다. 주변 환경에 적응해 살기 위한 뱀톱만의 생존 방법이겠죠. 이제 한라산 자락에 숨은 자연정원, 숨은 물뱅디를 향해 발길을 재촉합니다. 울창한 숲의 끝, 드디어 탁 트인 습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럼 여기는 연중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다 온거리 어디야? 어디가 숨은 물뱅이죠? 여기가 스몰뱅디, 이 주변 지역을 스몰뱅디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고. 예전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말과 소에게 물을 먹이러 들렀던 웅덩이. 한라산 중턱 해발 980m 분지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비밀의 습지입니다. 여기가 스몰뱅디라는 곳이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오름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 한라산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제 숨었다는 뜻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여기가 오름에서 흘러내린 물로 이렇게 습지를 이루는데 한라산의 그 어디 지질 특성상 굉장히 습지를 이루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빗물이 빠르게 땅속으로 스미는 화산섬. 그것도 화산 안반 투성이 한라산 중턱 고산지대에 어떻게 물이 고이는 습지가 만들어졌을까요? 고산 지역에서 물이 고여있다는 게 특이한 느낌인 것이죠. 네, 원래 뭐 고산뿐이 아니고 제주 지역 자체가 물이 빨리 빠져버리잖아요. 비가 오면 특히 네. 한라산은 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한라산의 그 아주 완사면에 해당이 되고 주변에서 이제 쓸어내리는 뭐 화산 해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비가 내려도 이게 서서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지형적으로 보면 오름 사이에 둘러 있어가지고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경관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다음에 오름하고 오름을 연결해주는 어떤 생태적인 어떤 연결고리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습지를 이루다 보니까 굉장히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한라산 자락, 오름으로 둘러싸인 분지. 드넓은 평지 지형은 습지 형성의 조건이 됐습니다. 빗물은 화산 흙더미와 함께 흘러들고 평지에 겹겹이 쌓인 그 퇴적물로 인해 빗물은 천천히 스미게 되죠. 그렇게 한라산 화산 안반 고산지대에 숨은 물뱅디가 태어났습니다. 한라산이 품은 이 특별한 습지에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생물 50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독특한 생태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지난 2015년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현재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기에 더욱 비밀스러운 자연 정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연중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연중 고여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갈수기 때가 오는데 그래도 이제 웅덩이가 되다 보니까 다른 그 주변 지역보다는 물이 조금이라도 좀 더 오래 남아 있긴 한데 뭐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 고사리 장마가 이어지는 4월. 물이 차오른 습지에는 다양한 이끼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이제 무리끼죠. 여기가 무리끼. 습지 주변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고산 습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끼도 이게 저지대 습지는 볼 수가 없고 고산에 와야, 그러니까 높은 습지에 와야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제 스물뱅대 와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에 뭐 내에서는. 해발 980m의 산지. 한라산 자락에 자리한 숨은 물뱅디는 한반도 남부에서는 최대 무리끼 군락지입니다. 대관령 고산지대에서 발견된 이후 이곳 숨은 물뱅디에서 처음 군락 형태로 발견됐죠. 무리끼와 함께 잎이 뾰족한 소리끼도 물기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다양한 이끼들이 공생하는 숲속의 정원. 숨은 물뱅디는 푸르름을 피워내는 생명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자연의 순리에 따른 미래의 모습도 담담히 받아들이죠. 군데군데 자라난 나무들이 고산 습지로서 숨은 물뱅디의 미래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 스물뱅대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섬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갖고 섬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잎이 달려 있는 거, 잎이 조그만.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솔비나무, 이거 꽝꽝나무. 아, 또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솔비나무고 여기 야급의 나무. 여기가 습지 지역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육지가 되겠죠. 육화가 되겠죠. 육화가 되는 과정에서 들어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주변에 꽝꽝나무, 뭐 솔비나무, 그다음에 아급의 나무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이제 소위 선구식물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가서 자리를 잡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무들을 의지해 가지고 또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나면서 영역을 점점 넓혀가겠죠. 넓혀가다 보면 이게 습지도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이제 육화가 되겠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곳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에게 습지는 제 몸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꽝꽝나무, 솔비나무, 아급의 나무를 함께 키워내며 습지 속 섬을 이루고 공존의 자연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나무도 아무 나무나 가서 이렇게 막 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물을 좋아하는 그냥 굉장히 물이 많이 있어야만 자라는 나무들이 있겠죠. 그런 나무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좀 육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는 식물들이 있겠죠. 이게 서로 이제
우리는 아무같이 아무렇지 않게 보지만은 식물들은 서로 아까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숨은 물뱅디는 습지가 어떻게 육지로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자연 그대로의 전시장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리를 잡은 곳에 초본류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더욱 단단해진 그 섬에 덩굴 식물이 자라고 양치 식물도 더불어 살아가겠죠. 그렇게 숨은 물뱅디가 큰 숲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또 자연의 섭리가 빚어낸 놀라운 숲속 정원을 맞이하게 되겠죠. 세계의 오름으로 둘러싸인 숨은 물뱅디는 울창한 숲을 감싸 안긴 모양새죠. 때문에 습지 주변에 펼쳐진 깊은 숲은 다양한 식생의 보고이자 귀한 생명체들의 안식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석송이라는 식물인데요. 굉장히 원시적인 식물이죠. 예, 그 바늘, 소나무 잎같이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바위에서 자라는 이제 소나무라 해가지고 석송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자라는데 천백습지 주변에 꽤 많이 이제 보입니다. 높은 산 습지에서 주로 자라는 석송이. 숨은 물뱅디에서도 살고 있는데요. 보잘것 없어 보여도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하는 상록초랍니다. 다양한 습지 주변 식물들을 찾노라니 눈길을 끄는 버섯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쓰러진 고목, 습기를 머금은 곳마다 피어난 구름 송편 버섯입니다. 갓 표면의 구름 무늬가 부채꼴의 송편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흔히 운지버섯이라고 불립니다. 숨은 물뱅디 일대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만큼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이 사는 우수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습지보호 지역인데 습지보호 지역을 되려면 그 아주 독특한 동식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 특별한 동물로 보면 이제 팔색조, 이게 그 멸종 이게 야생 동물이 되겠죠. 2급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고 또 식물로는 그 자주당기게 이런 게 살아서 습지보호 지역이 되는 것이죠. 여름이 되면 스펀지처럼 물을 가득 품은 숨은 물뱅디에도 녹음이 짙어집니다. 갖가지 꽃들이 만발해 무생명들을 부르고 송이고랭, 올챙이고랭 등 습지는 온통 고랭이들의 세상이 되죠. 풍요로운 생명의 물이 있기에 노르는 물론이고 다양한 여름 철새들까지 해발 1000m 고산지대인 이곳까지 날아듭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의 긴꼬리 딱새가 새끼들을 먹여 기르고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지정된 팔색조도 숨은 물뱅디 주변에 둥지를 틀고 여름 한철을 납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한라산 속 비밀의 자연 정원, 숨은 물뱅디는 최고의 보금자리죠.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팔색조나 긴꼬리딱새 같은 게 있다는 거는 여기가 굉장히 자연적으로 습지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도 어른. 여기는 겨울이 아직 이제 저지되는 봄인데 여기는 아직도 봄이 되려면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보면 군데군데 나무들이 있고, 보면 사람이 꼭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자연이 만들어 놓은 곳이 꼭 그 정원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자연이 만들어준 정원입니다. 한라산 자락, 해발 1000m의 고산 습지, 숨은 물뱅디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곳은 한라산이 품은 비밀의 자연 정원입니다.